저희가 좀 유명해졌죠? 굉장히 많은 데서 견제가 들어오더라. 저희는 분명히 정치 유튜브가 아니고 정부에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으로 수요 억제하고, 공급은 어차피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까고 있고 카페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좋겠죠. 라이트하우스가 혹세 무민을 한다고 합니다. 미혹할 혹, 인간세, 속일무, 백성민에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 제가 어지럽힌 게 있나요? 영끌에서 집 사게 만들면은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처분 가능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최근에 영끌 많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안 돌아가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소비는 더더욱 안 들어가고, 백성을 미혹해서 나라를 망치는 길이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길이죠. 근데 영끌에서 집 사지 마라, 지금 위험하다, 경고하는 게 혹세무민이다. 어떻게 세상이 어지럽혀졌죠?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집을 안 샀는데 거기 집값이 더 오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날아갔나요? 어느 쪽이 혹세무민인지는 뻔하죠. 지럴드에서 나왔죠. 요 언론은 어디다? 제1주주가 건설사다. 그리고 건설사가 되자마자 그 건설사에 대한 엄청난 홍보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건설사를 저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그런 언론이죠. 그런데 제 초상권 갖다 썼죠. 대놓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독자 수 41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 라이트하우스는 최근 한 달 동안 영상 조회수가 전월 대비 21.1% 늘었다. 구독자는 2,000명 이상 증가했고, 지난 9월 김 전 장관의 구독 소식이 알려지자 38만 1000명에 불과했던 구독자 수가 4개월 만에 3만 명 이상 오른 바 있다. 언론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나씩 봅시다. 폭락론자 채널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봤을 때 어때요? 자, 일단은 9월 거의 초에 이야기했으니까 비교하는 거 8, 9월 비교해야 되죠. 자, 조회수 8월에 알려지기 전에 609만이죠. 그리고 알려지고 나서 485만이에요. 구독자 수 15,000명씩 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계속 볼까요? 8,700명, 7,500명, 6,400명, 6,000명. 조회수 감소. 어디 봐서 21.1%가 늘어났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저러면 돼요? 의견도 아니고 정확히 저거는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죠. 자, 그리고 월 수입 뭐라 그래요? 인플루언서 이거 확실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기서 여기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2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대요. 아니 20대 여성이 왜 이걸 봐요? 이거 지금 페이스가 절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독 채널 보면은 한 50대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라이트하우스의 추정 월 수입은 908만원에서 1580만원 수준이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6명이라고 그랬죠.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측하는 제휴 단가는 동영상 한 개당 454만원 정도다. 제휴 단가 뭐예요? 광고 넣으면은 한 450만원 정도 번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제휴 단가 이 정도 수준까지 안 크고 뜬다고 이야기해서 한 300만원, 제휴 단가 300만원 밖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동영상 몇 개 올리죠? 한 달에? 한 60개 올리죠. 지금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거 당하지 말라고 계속 올리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제휴 붙여가지고 그냥 홍보하고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저희한테 제안 들어왔어요. 근데 안 했어요. 분양 현장 홍보해주면은, 영상 하나 만들어주면은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어느 쪽이 돈이 더 많이 남아요?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수치를 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증가했다. 김현미 장관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알려지면서 뭐라 그래요? 한 달 새 1만 명이 넘게 구독자가 증가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 달 새 1만 명 넘게 증가됐어요? 그 전이 1만 명 넘게 증가되고 있었죠. 니들이 자꾸 거짓말 하니까. 한 번 더 올렸어요. 안 통하니까. 12월에 올렸는데 이번엔 모자이크해서 올렸죠. 초상권 지켜주신다고. 거짓 기사들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구독 조회수 증가로 수익 역시 상당할 것이다. 상승한다는 유튜버들은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다 똑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댓글 이런 사람들만 남겨져 있죠, 보통. 이분이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느냐? 그 지럴드에서 부동산 기자냐? 아니죠. IT 올리고 있어요, 맨날. 기자 다른 목록 봤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글을 쓰지도 않던 사람이 유튜브가 IT라서 올렸나요? 왜 갑자기 부동산 하락론자 채널들을 골라서 저격하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기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 폭락론자들 하면서 저 사람들 너네 빨아서 돈 많이 빨아 처먹는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전문 기자도 아닌 사람이. 왜 갑자기 그래요? 사주를 받았든가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든가. 가능성 높죠? 이제 줄 서서 전세 찾는다. 너네 때문이다. 너네가 만든 짓이다. 자, 여기 줄 서서 전세 찾는 거 뭐라 그랬죠? 맨날 하면서 대깨. 제가 언제 대깨였어요?
잘못된 건 얘기했어요, 분명히. 일일이 대가리가 깨져서 못 듣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꿀빠는 거 뭐 계속 틀려도 간다 뭐 하면서 전세 난민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줄 서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어요. 저기 왜 줄 섰냐? 민간 임대사업 성공 사례죠.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전세를 받더라도 똑같이 상한제 5%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신규 전세인데 똑같이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다른 데 막 급등한다고 니들이 계속 난리치는데, 딴 기사에서 계속 난리치는데 저기는 재계약하는 거랑 똑같네? 거기다 계약갱신 청구권같이 사용할 수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 몰린 거죠. 전세 난민이 돼서 몰린 거예요. 저렴하니까 몰린 거죠. 저렴하면 몰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별 벌레 이런 다방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원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했다. 그럼 사람들이 줄 서서 먹죠.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커피 난민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임대차 입법 시행 후 전세 품귀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임대사업 성공 사례였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다르고 어다르게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적 전세난 이야기하는데 재계약이 늘었죠. 말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전월세 통합 계약률은 70%로 전년 대비 4.2%포인트 올랐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 재계약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계약에서 전세가 오른 만큼 재계약하면서 그만큼 못 올리게 많이 막은 거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올려가지고 맨날 전세 품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계약하고 신규 계약 고가로 계약하는 거 있지만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세입자도 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호가만 올렸다가. 지금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혹세 무민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전세 품귀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세가 올리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리면 세입자들 힘들어지죠.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맞는 집이 없어요. 세입자들 힘들어지죠. 그럼 집주인들은 괜찮아요? 전세 매물이 늘었다는 것은 전세 품귀가 아니라 공실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기사 믿고 전세가 올렸는데 공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가격으로 내리자니 부동산에다가 막 전화해서 가두리 부동산인이 이야기하고 우리 아파트는 전세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혹세 무민해서 집주인이건 세입자든 다 힘들게 만든 건 임대차 입법이 아니라 기레기 때문이다. 언론들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혹세 무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왜 자꾸 재건축이 신축 가격 끌어올린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재건축의 미래가 신축인데 재건축을 옥죄면 신축이 귀해지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신축 가격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죠. 재건축 완료가 턱없이 멀은 아파트들이 먼저 오르면, 제가 언제 이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저희에 대해서 음해하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면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죠. 저희 재건축 아파트로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음마,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둔촌주공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 아파트 턱없이 멀었나요? 거기다가 지금 심리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재건축이 오르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성 때문이죠. 수익성이 높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비싸게 분양하고 그 다음에 환수 덜하고 추진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다른 거 둘째치고 비싸게 분양의 핵심을 맞춰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전까지 비싸게 분양됐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신축으로 만들면서 분양할 때 15억이에요. 인근에도 15억이다. 자, 얘는 청약통장도 써야 되죠. 당첨되려면. 그리고 당첨 가능성도 낮아요. 그렇다면은 뭐 2, 3년 된 신축이면은 요거 굳이 도전하는 것보다 가격이면은 요걸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랑 이런 거 적용돼서 재건축 아파트가 9억에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인근에 15억이에요. 2, 3년 됐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로 도전하겠어요? 아니면 요걸 사겠어요? 수요가.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빠지게 되죠. 수요가 빠지게 되면은 팔려고 내놨는데 매물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은 그대로죠. 신축 아파트들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해요. 그렇다면은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9억에 분양되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신축이 따라서 떨어진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랑 제초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듣지도 않고 눈 막고 귀 막고 호도하고 있는 거다.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라고 그랬어요. 공급은 당장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맨날 떨어진다고 시장은 반대로 가. 맞은 데도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일 떨어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현재 가치가 이렇다. 근데 이렇게 됐다가 급격히 괴리가 나기 시작한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이때 가서 경고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때쯤부터 경고 들어가야죠. 위험하다.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괴리다. 여기서 차익 남겨먹는 사람 보라고 만든 채널 아니고 실거주들 보라고 만든 채널이죠. 실거주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만한데 요 가격에서 사면 굉장히 위험하다. 어차피 괴리 나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떨어지고 나서 사라.
당연히 그러면은 이때 경고하면은 오르죠. 몇 달에서 몇 년까지는 타성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한 2년 더 오른다고 해서 20년치 연봉 꼬라 박을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들려 뱃속이나 챙겨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서 재산을 지키는 게 부정적인가요? 아니,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너네한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겠죠. 니들이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기회 올 때 매도를 못 하니까. 언제 사야 되는지 말 안 함. 제가 얘기 안 했어요. 3, 4년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수익 봐서 사셔라 라고 이야기 진짜 여러 번 했는데 안 듣고 까는 놈들이다. 이분 보면은 굉장히 저희 팬이십니다. 뭐 하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까고 있어요. 영상은 보고 까세요. 조회수 올려주는 게 싫으면은 까지를 말든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나머지도 다 지어내서 말하고 있더라. 결론, 누가 혹세무민하나요? 지금 이야기한 거 쭉 들어보시면 누가 혹세무민하는지는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